자, 242페이지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를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었냐면 등차 수열, 그쵸? 등차 수열을 배워봤고, 자, 등차 수열의 합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얘기해요?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공차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빼는 수가 반복이 되고 그게 이제 나열돼 있을 때 그걸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등차 수열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내용은 딱 두 가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등비 수열입니다. 자,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뭘 얘기하냐? 등차 수열은 더하거나 빼는 거다. 등비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곱하거나 나눠준다. 그냥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 4, 6, 8, 10 요거는 얼마였습니까? 플러스 2씩 되는 등차 수열이죠. 근데 자,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2에 4에 그 다음 항이 8, 그 다음이 16, 그 다음에 32, 점점점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고 봤을 때 그 첫 항에서 다음째 항으로 넘어갈 때 곱하기 2,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도 곱하기 2,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도 곱하기 2 이렇게 곱이 자 곱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무슨 수열이라고 부른다? 등비수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이랑 거의 동일한데, 자, 거의 동일하게 되는데, 뭐가 동일하냐면, 처음 나오는 거는 첫 항 A1. 자, 그리고 여기서 곱해지고 있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공비라고 합니다. 등비수열에서 곱해지는 수는 공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첫 항과 공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것처럼 일반항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시고 자 등비수열에서 첫 항을 A로 두시고요. A. 자, 그 다음에 공비는 뭐로 둔다? 공비는 R로 둘 겁니다. 자,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 나누기 2 얼마죠? 2죠. 8 나누기 4 2죠. 16 나누기 2. 자, 그러니까 다음 항을 전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예전에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항을 전항에서 뺐을 때 공차가 나왔지만 여기서는 이제 다음 항을 전항에서 전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된다? 공비가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2페이지 1번을 보시게 되면 등비수열의 뜻이라고 해서 1, 2, 4, 8과 같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른다? 공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N항과 AN 플러스 1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뭐냐면 지금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AN 플러스 1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주면 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이걸 R을 구해주고 싶으면 AN을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눠보게 되면 공비 R이 나오게 된다. 앞에서 다 설명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게 되면 1, 2, 4, 8, 16, 점점점. 첫 항은 1이고 공비 R은 2인 등비수열이다. 자, 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2 음수양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죠. 그죠? 첫 항은 16이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얼마? 마이너스 자 R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해서 넘어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넘어가고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첫 항과 공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밑에 2번을 보시게 되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앞에서 썼었던 뭐 요걸 한번 볼게요. 1, 2, 4, 8, 16.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 첫 항 있잖아요. 첫 항 A1은 1이죠. A2는 2고요. A3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자, A1은 그러면 그냥 1이라고 쓰시고 자, 그 다음에 A2는 1 곱하기 2. 자, A3은 1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점점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AN으로 넘어가게 되면 1 곱하기 2에 자, 3이면 2번, 2면 1번이니까 자, N이면 N-1번까지 곱해주게 된다. 자, 이게 일반항인데 자, 이걸 공식화 시키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자, A1을 A1 자, A2는 AR, A3은 AR의 제곱, A4는 AR의 세제곱이 되니까 자 점점점 넘어와서 AN은 얘랑 하나 차이죠. A의 R의
n-1제곱이다. 자,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A가 3이고 R이 만약에 뭐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자. 자, AN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AN이 뭐라고 그랬죠? AR의 n-1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다. 자, 요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된다는 얘기죠. 자, 아까 했었던 16, 마이너스 8, 4, 그 다음 마이너스 2,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녀석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A는 16에다가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었죠. 그죠? 그럼 얘 등비수열은 어떻게 되냐? 자, AN의 값은 첫 항 16 곱하기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선 이제 많은 등비수열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일반항 만드는 것 정도는 기본이니까 꼭 외워둘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앞에서 이제 등, 차, 중, 항이라는 거 배웠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등차 중항이 뭐였었냐면 2, 4, 6, 8, 10, 12 점점점 이렇게 나갔을 때 자, 2 플러스 6 나누기 2 해주면 4다. 6 플러스 10 나누기 2 해주면 8이다. 8 플러스 12 나누기 2 해주면 10이다. 자, 이게 뭐였었습니까? 등차 중항이었었습니다. 양 끝에 있는 걸 더하시고 자, 그러니까 연속된 세 등차 수열이 있을 때 그 처음과 세 번째에 있는 수를 더해 주시고 나누기 2를 해주면 평균값이 4가 나오게 된다. 가운데 값이 나온다. 자, 이게 등차 중항이었다면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곱해져 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 그냥 2, 4, 8, 16 점점점 이렇게 나갔을 때 2하고 8하고 곱하면 16이죠. 얘는 4의 제곱이다. 4하고 16하고 곱해주게 되면 얼마예요? 64죠. 얘는 뭐다? 8의 제곱이다. 자, 그러니까 얘를 A1, A2, A3이라고 했을 때 A1과 A3을 곱해주면 A2의 제곱이 나오더라. 자, 요게 뭐냐면 등비중항이에요. 자,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자, A의 n-1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은 A의 n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예에 보시게 되면 2하고 x하고 18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자, 그때 x 값을 구해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여기서는 뭘 쓸 수 있다. 2하고 18을 곱해주시면 28에 16. 자, 36이죠. 자, 36은 가운데 있는 x의 제곱이더라. 자, 그러니까 x는 얼마? 6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풀마 6이죠 참.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2하고 6하고 18이거나 2하고 마이너스 6하고 18이거나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풀마 붙는다는 거.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등비주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45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18번이죠. 필수예제 18번. 자, 18번 보시게 되면 1번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다? n항이 3 곱하기 2의 1-2n이다. 자, 이 말은 n항이 요거란 얘기는 일반항이 요거다 라고 둘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이 상태로 내비두면 어려워요. 우리가 an은 ar의 n-1제곱 형태라고 되어 있으니까 n제곱 밑에 붙어 있는 게 공비고요. 그리고 앞으로 뺄 수 있는 게 a인데 이걸 A1을 항상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왜냐면 이 형태로 못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1을 집어넣어서 첫 항을 구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요식을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보자. 자,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제곱이다. 가능하죠? 왜냐면 n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1에 2n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얘기는 3 곱하기 2분의 1에 2의 n제곱 곱하기 2가 된다는 뜻이죠. 얘의 역수니까요. 마이너스 1제곱은.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요거에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걸 정리해주게 되면 3 곱하기 2분의 1의 2n제곱 곱하기 2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정리하면 6 곱하기 2분의 1의 2n제곱이다. 자,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n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6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으로 제곱을 빼주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시나요? 첫 항 A1은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그럼 4분의 1 곱하기 6이 되니까 2분의 3이라고 둘 수 있고 자, 공비 R은 n제곱 밑에 있는 게 그냥 공비입니다. 자, 그럼 얼마다? 4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거 아닌 문제지만 일반형 형태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두고 했다가는 실수 많이 하니까요. 네, 이렇게 바꿔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두 번째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보시게 되면 공비 R이 마이너스 2다. 자, 6항 A 6이 마이너스 160이다. 자, 그럼 뭐다? A 6이란 얘기는 A 곱하기 R의 몇 제곱? 5제곱 5번을 곱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공비가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160은 첫 항은 모르니까요. A 곱하기 자, R이 얼마다?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란 얘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32A가 된다는 얘기고 자, A의 값은 그럼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5로 나눌 수 있으니까 32로 나누면 5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필수 예제 19번을 보시게 되면 지금 또 이제 뭐가 나와 있다. A1을 플러스 A2는 60이다. 자, A3 플러스 A4의 값은 240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AR은 60이 되고 자,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세제곱이 240이 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얼마? A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이다. 자, 이게 60이다. 자, 여기는 AR로 묶어주게 되면 얼마죠? AR의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1 플러스 역시 R이 240이 되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자, A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R 제곱이란 얘기니까 요게 여기 있죠. 그게 얼마다? 60R 제곱이다. 요게 240이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R 제곱은 60으로 나눠주게 되니까 4다. 자, R 값은 얼마가 된다? 풀마 2가 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왜냐하면 풀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뭐 첫 번째에 있었던 녀석이 있잖아요. 요거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자, 일단 쓸 때가 자, 여기다 쓸게요. 그냥 1번 R이 2라고 가정하게 되면 요거죠. 3A가 60이 되니까 A는 20이다. 자, 이렇게 하나. 자, 2번 R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가 60이다. A는 마이너스 60이다. 그래서 R이 2면 첫 항은 20, R이 마이너스 2면 첫 항은 마이너스 60이다. 자, 이런 식으로 더 볼 수가 있겠네요. 자, 46페이지 필수예제 20번 나오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또 뭡니까? 2항 A2가 마이너스 10이다. 자, 그리고 A4가 마이너스 108이다. 자, 이때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음 물음을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시면 되죠. A1의 AR이 마이너스 12 얘는 A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08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거 아까랑 똑같아요. AR분의 A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108이 된다는 얘기고 자, 나눠주게 되면 얼마입니까? R제곱은 12로 108 나눠주게 되면 얼마죠? 9, 28, 9가 되겠지? 그러면 R값은 얼마다? 풀마 3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비가 음수래요? 그럼 R값은 마이너스 3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R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AR이 마이너스 10이다.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2, A는 4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일반항 AN의 값은 얼마다? AN의 값은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다 라고 일단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172. 그러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 마이너스 972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뭐 양변을 이제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일반항과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4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 자 428, 446, 432.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 243은 마이너스 3의 5제곱이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니까 n-1이 5가 나와야 된다. 즉 n값은 얼마다? 6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필수예제 21번을 보시게 되면 2, 4, 8,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거 등차 수열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은 제 몇 항인가? 그러면 일반항부터 먼저 구해보자. 첫 항 A는 2다. R은 2다. 즉 얼마가 되죠? A, n의 값은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자 이런 경우는 하나로 합쳐도 상관없습니다. 2의 1제곱이랑 똑같으니까 2의 n제곱이다. 자 요게 일반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의 n제곱이 500보다 커진다. 그죠? 자 그러면 2의 n제곱은 자 2의 9제곱이 512죠. 그죠? 2의 8제곱은 256이다.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커지려면 500보다 커지려면 몇 제곱이 돼야 된다? 9제곱이 돼야 된다. n값은 9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 등차 때도 나오던 문제입니다. 등비 수열 때도 나오고 등차 수열의 합 때도 나오니까 네, 이거 중에 하나는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네, 꼭 봐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2번. 이것도 등차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자, 지금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냐면 2, A1, A2, A3, 점점점 A10. 자, 그 다음에 20이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10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가 된다? 12항이란 얘기입니다. 12개의 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2에다가 곱하기 r을 몇 제곱? 12개니까 20이 나오려면 r의 11제곱을 했을 때 20이 나올 것이다. 자, r의 11제곱은 그럼 얼마다? 10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A1 곱하기 A10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A라고 A10을 곱해줘라. 자, A1은 뭐다? 두 번째 항이니까 AR이죠. 자, 그리고 10은 지금 이게 12번째 항이니까 11번째 항. 그러니까 곱하기 AR의 11번째면 10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A는 지금 2죠. 2R 곱하기 2R의 10제곱이 된다는 얘기니까 얼마가 됩니까? 4R의 11제곱이란 얘기고 자, 11제곱이 R의 11제곱이 10이니까 얘는 40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23번 등비중항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와 3분의 x 마이너스 1 얘네 셋이 등비수열이다. 자 그러면 첫 항과 끝항, 첫 항과 세 번째 항 x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뭐다?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나온다. 뭡니까? 등비중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등비중항 요거 정리해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 자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은 자 3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전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자 3x제곱 자 마이너스 4, 8, 3, 24 x 자 16 마이너스 48 플러스 48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항시키면 2x제곱 마이너스 25x 자 플러스 50은 0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 2에 자, 그 다음, 5, 20, 25 만들어야 되지. 자, 5, 네.
그러면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0에 2x 마이너스 5는 0이 되기 때문에 x의 값은 10 또는 x의 값은 2분의 5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풀고 있는 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 타이틀마다 뭐 여기 지금 개념원리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마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거 한 번씩 꼭 좀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24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돼 있다? 4와 A와 B가, 자, 그리고 B하고 C하고 64가 등비수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 B, C는 등차수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건 등비수열이고 아래 건 등차수열이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요령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등차나 등비수열인데 항을 3개씩만 준다? 거의 그러면 뭘 쓰라는 얘기냐면, 네, 등비중항이나 등차중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4b는 a제곱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64b의 값은 c의 제곱이다. 자, 그리고 2분의 a 플러스 c의 값은 b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자가 굉장히 어지럽게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거의 대부분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한 문자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 c의 제곱이 64b죠. 그죠? 자, 그리고 a의 제곱은 4b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요거 두 개를 뭘로 맞춰주는 게 좋을까? 뭘로 맞춰주는 게 좋을까? a제곱이 4b. 자, 그러면 여기 양변에다가 16을 한번 곱해보게 되면 64b가 16a제곱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요걸 요 자리에다가 넣어도 상관이 없겠네. 16a제곱이 그럼 c제곱이라는 소리지. 자, 그러면 c의 값은 얼마다? 풀마 4a인데 지금 뭐 세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c는 그냥 4a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c가 4a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보게 되면 2분의 5a가 얼마? b다. 5a는 2b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죠? 자, 5a가 2b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로 놔도 되겠네요. 네, 이 상태로 놓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b가 2분의 5a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넣게 되면 2분의 5의 제곱 곱하기 4는 a제곱이다. 자, 요 b를 여기다 넣은 거죠. 자, 그러면은 4분의 25 곱하기 4는 a제곱이 된다. 자, 약분시켜주게 되면 25가 a제곱이니까 a는 5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오면 c는 2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a가 오면 b는 여기 있죠? 네, 2분의 25다.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맞지요? 그죠? 아이고, 자, 다시요. 미안합니다. 뭐 이상하다 했더니 a를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 a 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약분되고 25a 제곱이 얼마다? 25a 제곱이 제곱이 아니네요.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자, 다시요. 4 곱하기 2분의 5a가 a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요거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약분시키면 10a가 a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0a가 0이다. a의 값은 0 또는 a의 값은 10인데 10이 되겠죠?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c는 여기다 넣었을 때 40. 자, 그 다음에 여기다 a를 10을 집어넣게 되면 b의 값은 25다. 자, 이렇게 식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산 실수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5번을 보시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k는 0이다. 자, 근데 이 세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감마라고 했을 때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자, 우리 이것도 있었죠. 예, 등차 수열이 비슷한 거 있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입니까? 6입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2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k가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a, ar, ar의 제곱. 자, 다 더했을 때 6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둘둘씩 지금 a의 ar의 ar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요거 곱해주면 a제곱 r. 자, 요거 곱해주게 되면 a 제곱 r 세제곱. 얘네들 곱해주게 되면 자, 플러스 ar의 a제곱 r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얘가 2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하고 있잖아요. 예, a 하나만 ar 앞으로 하나를 빼주게 되면 1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이 되죠? 그쵸? 예, 순서를 살짝 바꾼 거고. 자, 근데 얘가 6입니다. 6ar이 얼마? 2가 나오더라. 그죠? 자, ar의 값은 그럼 얼마가 된다? 6분의 2, 즉 3분의 1이 되는데 선생님 a하고 r 못 구하잖아요. 따로따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알파, 베타, 감마는 요거 3개 다 곱하는 거거든. 그럼 a 세제곱, r 세제곱이 마이너스 k더라. 자, 계산해주게 되면 ar의 세제곱이랑 똑같으니까 3분의 1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k다. 즉 k의 값은 결론, 자, 세제곱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7분의 1이더라. 자,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다. 어허, 잠시만요. 여기가 24네요. 자, 죄송합니다. 예. 참, 진짜. 이거 참. 이거 쓰는 것도 마이너스 2라고 써. 이게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4인데. 하하. 자, 그럼 죄송해요. 자, 여기 6이고 마이너스 24. 이것만 바꿔봅시다. 그럼 ar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동일하고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k가, 자, k의 값은 64가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실수하네요. 자, 그 다음 249페이지 등비수열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뭐 재밌습니다. 등비수열 활용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도 매번 나오고 등비수열의 합으로 해서 등비 뭐 나중에 이제 뭐 급수 뭐 그런 거 나올 때도 또 나오게 될 텐데. 자, 봅시다. 삼각형 하나를 그리시고, 네, 누가 봐도 정삼각형이죠.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 더 그리시고, 삼각형 또 있고. 자, 근데 지금 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입니다. 근데요, 첫 번째 이제 S1은 뭐냐면 이걸 반띵해서 한 변을 반띵해가지고 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삼각형의 넓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남은 녀석에 다시 반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고 남은 부분 넓이. 자, 요거를 구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를 뭐로 둔다? 수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1은 일단 이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 기억하시죠? 4분의 루트 3a 제곱,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높이 구하는 거하고 넓이 구하는 것 정도는 정삼각형. h는 2분의 루트 3a,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S1은 첫 번째 요 넓이는 그럼 여기다 넣었을 때 그냥 루트 3이죠. 그렇죠? 자, S1은 그러면 루트 3에서 요 넓이만큼을 빼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요 한 변의 길이가 1이죠, 이제. 이것도 정삼각형이 되니까 여기 1입니다. 자, 1의 넓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다. 맞죠? 전체 삼각형 넓이 루트 3에서 요걸 빼준다. 즉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 루트 3이다. 왜 a 제곱 왜 썼어요? 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로 넘어가는데 S2로 가게 되면 그러면 4분의 3 루트 3에서 요 넓이에서 요거 3개 또 빼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됐냐면 2분의 1짜리. 자,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빈 칸의 넓이입니다. 넓이 구해주시게 되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그게 얼마죠? 16분의 루트 3이 된다는 얘기고, 이런 게 몇 개 붙는다? 3개가 더 붙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3 루트 3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3개 더 붙었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고, 자, 계산해보게 되면 16분의 43, 12 루트 3 마이너스 16분의 3 루트 3, 즉, 16분의 9 루트 3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은 다 등비 수열을 이용하게 되는데, 등비 수열은 많이도 안 구해도 됩니다. 두 번째까지만 구하면 거의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첫 번째 S1을 첫 항이라고 두게 되면 A1이 4분의 3 루트 3이죠. 근데 A2가 그러면 뭐가 됐다? 4분의 3의 제곱 루트 3이 됐잖아요. 그죠? 그지? 자, 그러니까 패턴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4분의 3을 곱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자, 첫 항 A는 4분의 3 루트 3, R은 4분의 3이라고 둘 수 있는 등비 수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비 수열의 활용 문제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첫 항과 두 번째 항 정도만 구하게 되면 일반항이 다 나오게 되고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해보시면. 자, 그러면 요거 뭐 구하라고 그랬어? S10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반항 4분의 3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n-1 제곱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an이 이거니까 an의 값은 4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루트 3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A10은 4분의 3에 10제곱 곱하기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죠. 네, 요거는 이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요 상태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등비수열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한번 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 전에 나왔었던 등비수열 해보면 재밌습니다. 등차수열, 등비수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놀지 마시고 여기 꼭 풀어보신 다음에 질문 선생님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코로나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집에서만 계실 때 건강 조심하시고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볼 때까지 우리 이렇게 수업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요.